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패스파인더 세 번째 시간, 국가 주도의 추천 코스와 자격 사항들, 또 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보안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어떤 툴들 또는 어떤 코드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우시는 영상들은 많은데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코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커리큘럼을 빌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무료 컨텐츠 또는 블로그나 SNS 해킹 대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챕터에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있겠죠. 이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학위를 따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ICT의 다른 분야가 실력 위주의 블라인드 테스트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정보보안은 신원 검증이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공학적 해킹이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학교들을 제가 인지도 순으로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정보보안 관련 학과, 지방권의 정보보안 관련 대학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 공학부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라고 한다면 정보보안 관련 대학원도 괜찮습니다. 저는 학부는 컴퓨터 공학부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을 정보보안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각 과에 대한 상세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해서 실력을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도 있고요.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교를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합격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말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해킹 대회와 컨퍼런스, 커뮤니티, SNS, 동아리, 워게임, 정보반 유튜브 등등등이요. 자,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킹 대회예요. 국내 해킹 대회와 국외 해킹 대회가 있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킹 대회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나오는데요. 키사 해킹 방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거고요. 데프콘은 해외에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해킹 공격 문제를 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풀 수 없을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해킹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꼭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또는 팀을 이루어서 한번 이 대회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국내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해킹 대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보안 컨퍼런스, 또 국외 정보보안 컨퍼런스들이 1년에도 수십 개씩 열립니다. 이런 컨퍼런스들은요,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각 연도에 열리는 컨퍼런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거 한 10개 정도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보세요. 그러면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거지만 보안 제품도 거기서 팔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이 제품들이 어떤 해킹 공격을 막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굿즈는 덤입니다. 그리고 SNS 정보보안 커뮤니티, 일반 정보보안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커뮤니티는 보안 프로젝트라는 커뮤니티예요. 눌러보시면 지필도 정말 많이 하시는, 또 영상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 조정원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이고요. 인프런의 이 보안 프로젝트 유료와 무료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NS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보안 프로젝트도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BOB 총동문회 같은 곳에서도 여기는 동문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뮤니티도 있어요. 사이버워라는, 줄여서 사워라는 커뮤니티인데요. 대한민국 내에 대대적인 해킹 공격이 발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신원이 보증된 보안 관련 종사자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정보보안 커뮤니티들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 뉴스는 보안 뉴스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보안 공부할 때 매일 아침마다 뉴스 클리핑을 했어요. 주요한 뉴스가 오늘은 뭐가 있는지. 해킹 시나리오가 공개되어 있으면 그 시나리오도 정리를 해놓고요. 자, 워게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웹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써리나타스라는 웹해킹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물론 포렌식, 리버싱, 암호학, 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웹해킹 쪽에 문제가 좀 더 많아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1번 문제 누르면 여기서 정답은 뭐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봐요.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인증키를 받아내는 그런 미션들도 있고요. 또 게시판 쓰기 권한이 없는데 게시판 쓰기 권한을 받아내서 게시물을 쓰는 그런 해킹 연습용 사이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런칭한,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에 런칭한 사이트 중에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런칭한 워게임 사이트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오답 노트도 만드셔서요. 정리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보안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보보안이라고 치시면요. 정보보안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회사 채널보다는 정보보안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안 프로젝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커뮤니티죠. 이 채널에서는 정보보안에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동영상이 817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인프론 말고도 유데미나 코세라나 이런 해외 사이트들도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인프론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정보보안 라고 치시면 정보보안에 관련된 여러 강의들이 나오고 평점도 볼 수 있고 커리큘럼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데서 한두 개를 사서 보시는 것이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을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넓고 얇게 가르쳐 드리는데 목표가 항상 있거든요. 전문적인 것들은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에 많다는 거죠. 자, 유무료 오픈 오프라인 강좌까지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K실드나 주니어 K실드나 BOB 같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키사 산하의 키틀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무료인데 수당도 지급이 돼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정보반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커뮤니티도 함께 쌓아가신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틀 전에 발표였어요. 이 서류 전형이요.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하신 걸로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격증 공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실 때 또는 이직을 하실 때 이 자격증이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격증 점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특히 정보보안에서는 정보보안 기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실무 안에서도 이 정보보안 기사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난이도 초급이에요.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보안 기사, 정보처리 기사 이런 기사들 있죠. 뭐 뜬금없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긴 한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기사를 딴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네트워크 공부나 리눅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은 같이 좀 언급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포렌식 쪽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법 쪽이 좀 강해요. 국제 자격증도 몇 개 언급이 되는데요. CCNA, CCNP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자격증인데 국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취업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한두 개쯤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난이도 중급이에요. 시습이나 시사 이런 자격증들이고요. 근데 여기는 중급인 만큼 시험비가 비싸요. 3번 떨어지면 크리티컬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은 이 시습이 그때 당시에 85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한 번 시험 보는데요. 6번 떨어진 분도 계셨어요. 시험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붙으셨어요. 난이도 고급이에요. 정보통신 기술사. 이 기술사는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의 경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감리사 이런 것들은요. 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CCI는 요즘에는 시험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무에 있었을 때는 한 300 정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난이도도 난이도고 시험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험이 없어서 CCI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 또는 국가 주도의 추천 코스 또 자격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챕터에서 진로와 직업을 정하셨다면 또는 흥미있는 분야를 정하셨다면 그 분야에 맞는 코스들을 설계하시고 또 자격증도 어떤 것을 따실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